내가 쌓아온 자료들을 가져가세요. 이거 정말 꿀팁이거든요. 말씀드려도 귀찮아서 아무도 안 하셔요. 사업 여건, 매출 전망, 수익 전망 이런 것들은 상담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출을 신청할 때 일단 가보면 되겠지 뭐 하고 서류만 한두 장 들고 가세요. 그리고 상담에 들어가서 몇 가지 질문에 대충 얼버무려서 아는 답을 하고 나면 대출 한도가 깎이거나 거절되는 일도 생깁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걸 나는 조건이 안 좋아서 라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나는 서류가 부족했나봐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서류는 전체 평가의 반도 안 되는 일부에 불과하고요. 대화 자체가 평가 요소에 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재단에서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신용보증재단 상담 그리고 실사에서 꼭 준비해야 할 말 탑3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비재무적 평가 요소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으실 때에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꼭 메모해 두셨다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단순히 숫자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평가 기준을 보면 매출, 부채 비율, 자산 등 재무 요소는 전체 평가의 30% 수준입니다. 나머지 70%는 사업 의지, 경영 능력, 신뢰성 이런 비재무적 항목과 대표자를 평가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 평가 기준도 살펴볼게요. 소상공인의 경우는 재무 요소를 평가 항목으로 두고 비재무 요소를 가점 항목으로 두었네요. 그러니까 즉 기본적인 재무 요소는 갖춰야 통과된다. 통과된 사람들 중에서는 가점 항목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재무 요소는 서류와 전산으로 모두 공유가 되기 때문에 내가 뭘 더 어떻게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재무 요소가 좀 약해서 보완해야 한다. 또는 더 높은 한도로 대출을 받고 싶다 하면 비재무 요소에서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비재무 요소를 보니까 업종 이해력, 전문성, 사업 여건, 매출 전망, 수익 전망 이런 것들은 대화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냈다고 끝! 이게 아니라 이제는 상담과 실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를 머릿속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대답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지 알아야겠죠? 그 단골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이나 실사에서 받는 질문들 사실 뻔하거든요.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 할 법할 질문들이에요. 보통 우리는 얼마 필요한데? 왜 필요한데? 어떻게 갚을 건데? 진짜 잘 갚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보자면 대출 얼마나 필요하세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신데요? 매출은 어떻게 발생되는 거예요? 상반기에 매출은 왜 떨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자주 나오는 질문들은 정리해서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어디 지역이나 어느 담당자나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보통 이 세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 실수. 대출 왜 신청하셨어요? 그냥 사업 운영하는데 이것저것 필요해서 신청했어요 업종, 나이, 업력 상관없이 모두가 말할 수 있는 대답은 안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상황과 용도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번에 신메뉴 출시하고 매출이 계속 오르면서 사업 확장을 하게 되었어요. 인테리어비로 2천만 원을 준비했는데 막상 견적을 내보니까 3천만 원이 더 필요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담당자는 왜 이 돈이 필요한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무적인 요소로만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상황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실수록 좋습니다. 두 번째 실수. 그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끝을 흐리거나 세무사가 그건 알고 있을 거예요. 라고 책임 전가하는 발언입니다. 이건 경영 이해도 부족으로 감점을 받을 수 있어요. 3개년 연매출, 상반기, 하반기 매출, 대출 은행과 금액 정도는 정확한 숫자로 말씀하셔야 돼요. 원 단위로 말씀하시라는 말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22년에는 1억 2천, 23년도에는 1억 5천, 24년도에는 2억 4천 했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1억 3천 했습니다. 이렇게 숫자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좋아요. 마지막 세 번째 실수. 상반기 매출은 왜 이렇게 줄으셨어요? 그거야 당연히 고객이 없으니까요. 라고 하거나 되려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재단이 나 대신에 빚을 지게 될까봐 확인하는 거예요. 리스크는 일시적, 한정적으로 발생했다. 앞으로는 희망찬 미래만 남았다. 이런 구조로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존에는 방문 고객이 주 고객이었는데 온라인으로 고객층을 넓혀보려고 상반기에 매출 구조를 바꾸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동안 매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현재는 온라인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판매가 이루어지니까 매출이 상향될 것이다.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재단의 입장에서 나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리스크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죠. 정리를 해볼게요. 구체적으로 설명할수록 좋다. 현재 상황과 자금 용도를 자세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딱히 말할 게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이 시국과 그다음 우리의 업종 특성을 들어서 어떤 상황에서 대출이 필요하게 되는지 상상을 해보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둘째, 숫자는 정확하게 말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한번 떼보세요. 어차피 서류로 내라고 하니까 미리 발급받아서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자신감 있게 말하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확인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셋째는 보여주세요. 매출 감소는 일시적, 한정적, 나에게 남은 것은 희망찬 미래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영상을 본 수백만 명 모두 똑같이 말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담당자도 더 이상 우리 말을 듣지 않겠죠? 그럴 때 자료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래처 목록, 신제품, 신메뉴 사진들, 실제로 내가 노력한 흔적들, 자료들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정말 꿀팁이거든요. 말씀드려도 귀찮아서 아무도 안 하셔요. 이제까지 쌓아온 게 경력밖에 없다는 대표님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인생과 브랜드를 서류화해서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까지 대단하게 각 잡고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보다 사진 한 장 더, 글 한 페이지 더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 내가 쌓아온 자료들을 가져가세요. 결국은 내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진정성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것이니까요. 좀 웃기지만 대출이 아니라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네, 투자를 받으러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대화를 나누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주 나오는 질문 리스트는 아래 고정 댓글에 정리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니까 상담에 대한 정보는 많이 없더라고요.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영상 찍어보았으니까 검색해도 잘 안 나오는 것들, 주변에 물어보기 애매한 질문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감사한 하루 되세요.